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차시인 제15차 브랜드 포지셔닝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앞서 오늘의 수업 목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포지셔닝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포지셔닝의 절차, 그 다음 다양한 포지셔닝의 사례를 통해서 포지셔닝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포지셔닝을 왜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포지셔닝을 실시했을 때의 이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브랜드 포지셔닝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포지셔닝, 브랜드 포지셔닝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정 제품이 경쟁 브랜드와 비교해서 소비자의 마음속에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 혹은 제품을 기획하는 사람이 우리 제품이 소비자의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그런 위치를 미리 정해놓고 그러한 제품 기획에 대한 방향들이 소비자한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개념으로의 이해를 보면은 제품 포지셔닝 맵 혹은 지각도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어떤 제품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속성에 따라서 브랜드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인 위치다.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 포지셔닝, 제품 포지셔닝 혹은 제품 지각도라고도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브랜드가 속해 있는 그 제품군의 경쟁 브랜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브랜드들하고의 우리 브랜드의 제품과의 관계, 그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 우리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그 제품군에 대한 포지셔닝 맵을 한번 만들어 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한 것인데요. 경쟁사 대비 경쟁적 강점이 무엇이냐를 먼저 설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브랜드가 부각될 수 있는 기본적인 위치를 이제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 적절한 경쟁 우위를 선택하고 그 다음 선택된 포지셔닝을 한번 전달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포지셔닝을 할 때 그 어떠한 유형으로 포지셔닝을 하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먼저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실제로. 그래서 제품의 품질이 고품질이냐 아니면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 뭐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용 상황에 대한 것과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미지에 의한 포지셔닝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품 속성에 대한 포지셔닝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입에 하는 프리미엄급 매장, 그러니까 고가의 고퀄리티의 어떤 그런 제품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합리적인 가격대, 그러면은 가격에 의한 포지셔닝을 하게 된다면 고가격과 저가격, 고품질과 저품질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사례로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입니다. 사용 상황이라 하면 내가 이 제품을 어떠한 상황에
사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사례로 이제 MBO라는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런 브랜드의 옷은 사회 초년생인 남자들이 가장 첫 면접 대비용 옷으로 가장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상황에 대한 거, 면접용 사회 초년생들의 옷 이렇게 규정을 짓게 되면 이것은 이제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이 되고요. 특별히 또 뭐 레저웨어용으로 등산용으로 입겠다. 어떤 특정한 옷은 또 그런 것들 있죠. 예복용으로 예비 신부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용 상황에 따라서 포지셔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건강한 남자들을 위한 남자들의 차, 또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차, 이런 식으로 음료수, 특정 성별을 지정을 해서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스포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시는, 아니면 아동들이 먹는, 유아들이 먹는, 이러한 식으로 사용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의해서도 포지셔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미지에 의한 포지셔닝입니다. 패션 브랜드들이 가장 브랜드의 어떤 특성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우리 브랜드는 어떠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의복이다, 복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처럼 액조틱이라고 해서 에콜로지적인 어떤 그런 내추럴한 그런 옷들을 표현하는 이미지, 컨트리 이미지, 또 도시적인 이미지, 스포츠적인 이미지, 캐주얼한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이 패션 이미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 축을 이용해서 브랜드의 어떤 위치나 포지셔닝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MBO의 이미지에 의한 그런 포지셔닝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서 보이는 이러한 블루의 이런 모양들이 브랜드마다 이미지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브랜드마다의 어떤 특징을 좀 더 부각시킬 수가 있고 찾아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브랜드 포지셔닝을 함으로써 어떠한 이점을 갖게 되느냐? 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나이와 그 다음 가격에 의해서 시장을 4개의 시장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전에 있던 그런 브랜드의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과 나이에 따라서 상대적인 브랜드 간의 어떤 그런 위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표현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이가 조금 20대 중반이나 가격대가 조금 더 높은 그런 브랜드군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러한 식으로 나이대는 20대 중반 이상이 되지만 가격대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브랜드군들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 합리적인 그런 가격대를 보여주는 그 브랜드들이 이렇게 제품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해서 또 이러한 브랜드 같은 것들은 나이대가 기존의 브랜드들보다는 조금 낮으면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성 정장 시장의 어떤 그런 상대적인 브랜드들 간의 위치를 이렇게 포지셔닝을 해봄으로써 시장의 형성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빨간색의 브랜드가 만약에 나의 브랜드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내 브랜드의 전체 시장 내에서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먼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브랜드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런 브랜드들이 나의 경쟁 브랜드가 되고 또 그런 경쟁 브랜드가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마케팅 전략 수립에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브랜드 포지셔닝을 한번 수행을 해봄으로써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내가 원래 기획한 이 자리에 소비자들도 정확하게 나와 나의 기획 의도와 똑같이 느끼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립한 마케팅 전략이 소비자들한테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있나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틈새 시장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틈새 시장은 큰 시장과 이렇게 큰 시장과 큰 시장들 사이에 이렇게 존재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좀 더 명확한 특징이 나타나면서 앞으로 이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있는 그런 시장을 틈새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지셔닝 맵을 통해서 틈새 시장도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양한 브랜드 포지셔닝을 해본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미지에 의한 포지셔닝을 한 사례다. 그 다음 이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런칭하기 위한 그런 브랜드와 기존 시장의 경쟁 브랜드하고의 그런 관계들을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다양한 사례로 종별 어떤 그러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포지셔닝 맵이다. 브랜드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평가하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포지셔닝의 개념은 그럼 과연 무언가? 표적 소비자의 마음속에 기업이 원하는 포지셔닝을 구축하려는 그러한 노력 혹은 포지셔닝 브랜드 포지셔닝이라는 것을 제품 지각도라고도 얘기를 한다.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경쟁 브랜드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위치화시켜보는 내용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지셔닝을 실시할 때 어떤 유형으로 포지셔닝을 실시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제품 속성이나 사용 상황, 그 다음 사용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제품의 이미지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셔닝을 실시할 때 이점 세 가지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틈새 시장을 발견하고 전체 시장 내에 자사 브랜드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경쟁사 파악, 경쟁 강도 파악 혹은 향후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확인 자료로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다라고 할 수 있어서 이러한 브랜드 포지셔닝은 패션 기업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패션 마케팅 15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